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11월 1주차 11월 2일 일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서울에 11개 경주, 부산에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주로가 건조 주로에서 뽀송뽀송한 주로에서 경주가 치러질 게 일요일도 같이 연달아서 갈 것 같고, 자, 부산도 뭐 건조 주로였죠. 자, 부산의 이슈라고 그러면 믿을만한 기수가 부산의 다실바인데, 요즘에 지금 다실바가 건 한 달 동안 아주 삑사리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한 면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일요일은 또 예전의 다실바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좀 부산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산에 6개, 서울에 11개 경주인데, 서울은 제가 6경주와 10경주, 중간에서 6경주를 승부로 잡았고, 후반부에 10경주, 그리고 부산은 4경주, 5경주, 이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이 10번 청산돌풍이에요.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청산돌풍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해서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죠.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또 외곽 게이트인데, 이번에 또 1200이죠. 그러니까 1000m의 외곽 게이트와 1200의 외곽 게이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곽에서 흐름을 쭉 타고 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외곽 게이트라도 당연히 이 청산돌풍을 당연히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용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추열 기수로 변경이 되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직전에 착순권에 그냥 머물기만 했는데, 용비교는 송재철에서 지금 장추열로 변경이 되었고, 직전에 장추열 기수가 좀 전개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외곽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그냥 경주가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는 경주 거리도 1200이고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겠죠. 여기에 안쪽에 이제 팡팡대로 마이야 기수. 서울에는 그래도 용병 기수 중에 마이야 기수가 정확하게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어서 안쪽에서 선행 가는 말이다, 그러면 믿고 갈 수가 있죠. 마이야 기수는 스타트 실수도 뭐 거의 진짜 없고, 마이야 기수가 지금까지 건 1년 동안 스타트에 실수하는 거 딱 한 번 제가 봤거든요. 거의 스타트에 실수가 없는 기수고, 말을 잘 꾸준하게, 그러니까 기복 없이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이야 기수 믿을 수가 있겠고, 인기마 3마리는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복병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저는 이 5번 플래시 주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주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 때 그렇게 막 썩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주행검사를 하는 내용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포화주로에서 그 레코드 타임은, 경주 기록은 별로 좋지는 못했지만, 얘가 뛸 때 말 스스로 뛰려는, 그러니까 사람이 몰아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말이 자기가 집중을 해서 경주를 뛰느냐, 그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플래시 주드 같은 경우에는 말이 지가 알아서 제가 물고서 막 이기려고 하는 근성을 보여주더라고요. 망아지가 주행검사 하는데 그런 모습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주행검사를 12번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12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다가 이번에 게이트 조건도 5번으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개도 잘 나오는 편성이고, 훈련 때도 과정이 좋았고, 주행검사 때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좋은 마필, 복병 마필로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플래시 주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트리플 제니가 있죠.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트리플 제니. 얘가 좀 웃긴 게, 이 암말 한정 경주, 지금까지 암말 한정 경주에서는 좋은 발걸음을 보였어요. 암말 한정 경주 오케이. 수말 들고 뛰었더니 깨구락지. 수말하고 같이 뛰면 안 돼. 별로야. 아직은 경쟁력이 그렇게 없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암말 한정 편성에 들어왔고,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입니다. 그러면 뭐 뛰던 대로 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리플 제니가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출발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에 이제 5번 해맞이, 안쪽에 3번 대한코코즈, 이런 마필들이 이제 보였던 발걸음들이 있는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을 보면 기복이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지, 발걸음을 숨겨놓거나 발톱이 감춰져 있는 그런 말들은 또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트리플 제니도 있겠다. 대한마필로 팔려주는 2마리도 조교 때 보아하니 컨디션도 괜찮더라. 자, 그래서 이번 서울 2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3파전으로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700m 중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3번 이클립스 탱고죠.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기승했을 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탱고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도 기승을 했는데 발죽이 나오면서 착지 불량이 좀 있었고 거기다가 왼쪽 등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착지 불량이 있으면서 중심이 확 넘어가니까 왼쪽 등자가 빠졌죠.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 정도 되니까 중심을 빠르게 잡고 낙마하지 않고 잘 타줬는데 발주에서 쏙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발주에서 착지 불량이 있었고 착지 불량 때문에 왼쪽 등자 빠졌고 왼쪽 등자 빠지니까 등자 껴야 되고 뭐 자리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얼렁뚱땅 뭐 다 지나갔죠. 경주 끝났죠. 자, 그래서 못 뛰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1700인데 거리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탱고가 발걸음 기본기는 있으되 이제 1700 뛰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블루드래곤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거리 경험도 있고 직전에 보여줬던 발걸음도 좋죠. 문제는 임다빈인데 임다빈 기수만 잘 타면 돼요. 직전만큼의 컨디션은 유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8번 와일드 매직도 이제 김효정 기수가 또 같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일드 매직의 김효정 기수 1200을 직전에 뛰었어요. 데뷔전 1200m를 뛰고 바로 지금 1700으로 왔습니다. 1200을 뛰고 1700으로. 근데 조교시키는 내용을 보아하니 말은 괜찮아요. 쌩글쌩글하고. 그리고 리카디 조교사가 이렇게 이런 좀 출전을 자주 시키죠. 뭐 데뷔전에 1600에 갖다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1000m 한번 뛰고 1600에 넣고 1700에 넣어가지고 뭐 골든망치도 그랬죠. 데뷔전부터 1700을 뛰고 그래서니까. 자, 그래서 이 리카디 조교사가 지금 1700m를 쓴 거는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딱 실상적으로 딱 먼저 보이는 보병 마필이 있죠. 걔가 바로 블랙스마일이에요. 블랙스마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인기 마필이 뭡니까? 5번 블루드래곤이죠. 5번 블루드래곤하고 블랙스마일하고 직전 경주를 같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드래곤은 임다빈 기수가 탔고 이 블랙스마일은 우인철 기수가 아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인철이 타니까 감량 4kg를 준 거예요. 근데 블랙스마일을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최적 중계 속에서 깨졌는데 지금 이제 감량 4kg가 있어서 딱 좋은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직전에 블랙스마일이 블루드래곤하고 착차가 1과 2분의 1 마신이었단 말이죠. 거의 근소하게 접전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4kg를 줬다. 그럼 4kg면은 이거를 경주 때 마신수로 환산하면 몇 마신이냐면 8마신이에요. 8마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인 기수들한테 4kg 감량을 주는 거는 신인 기수들을 8마신 앞에다 놓고 출발을 시켜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승술이 그만큼 안 되니까 핸디캡을 주는 거죠. 야, 니네는 8마신 잡아줄 테니까 먼저 가. 바둑들 때 똑같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수준이 높으면 내가 2수 잡아줄게, 3수 잡아줄게, 잡아주고 시작하잖아요. 장기 같으면은 뭐 차포 떼주고 하나씩 떼주고 시작하고 그것처럼 신인 기수들한테 감량을 주는 건데 야, 우인철 기수를 제가 저번 주도 좀 세게 하나 노린 게 있었는데 우인철 기수가 다 좋은데 이게 기수로서 갖춰야 될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담력이거든요. 담력이 뭐냐면 몸싸움을 잘해야 돼. 김성현 기수가 특히 이제 초반에 기수 데뷔했던 시절 초반에 정말 좀 눈에 띄게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몸싸움을 못해. 무서우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막 툭툭툭 부딪히면서 막 뚫고 지나가고 막 뚫고 나가고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신인 기수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막 솔직히 무섭지. 앞에 들어가면 뭐 앞뒤거리 1마신도 안 돼가지고 막 한 3, 4마신 떨어져 있는데 막 와 이거 금방 가서 막 쳐 박을 것 같고 내가 앞발 밟아가지고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떨어뜨려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인철 기수도 지금 이제 신인 기수라서 그런데 말 탈 때 모습을 보면 이게 몸싸움이 안 돼요. 이게 항상 좀 동떨어지려고 그래. 왜? 이게 무서우니까. 그 겁을 먹으면 안 되거든. 그 기수들이 첫째적으로. 근데 아직은 좀 겁이 있죠. 신인 기수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사람으로서 생존 본능으로서 당연한 건데 기수니까 직업이 기수니까 그거는 이제 빨리 떨쳐내야 되는데 이 정도 탔으면 이제 몸싸움도 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서 막 부딪혀도 보고 선배들 막 가고 있는데 뚫고 들어가가지고 내 길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건데 계속 자기 혼자 뒤쳐지고 외곽 돌고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그 실력이 안 늘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좋아지겠죠. 당연히 앞으로 좋아질 거고, 블랙 스마일을 이 감량 4kg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안쪽에 인코스니까 여기에서는 우인철 기수가 좀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타면 충분히 블루 드래곤하고 맞짱 한번 떠볼 수 있는 마필 블랙 스마일입니다. 일단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금요일에 얘 때문에 경마가 하루 종일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마를 오랫동안 즐기신 분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알지.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진경기수가 금요일 1경주에 딱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막 어깨가 진경기수 말투할 때 보면 막 쫙쫙 밀어져 있고, 말 귀 넘어가면서 채찍 때릴 때도 막 아주 액션 좋아. 2경주에 결승선에서 말 모는 거 보니까 이렇게 몰더라고, 이렇게. 1경주는 막 이렇게 몰더니 2경주는 이렇게. 거기에 빡 꽂혀버려가지고, 재수없는 새끼. 너 오늘 봐봐. 그러고 뒤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얘 때문에. 재수가 없었어, 금요일 날은. 근데 또 후반부에 가서 막 깜빡이로 안 팔려야 될 말이 깜빡이로 또 팔리니까 또 그때는 또 막 어깨가 빠지게 타더라고요. 여튼지 간에 잘 탈 때 참 잘 타는데, 재수가 없을 땐 또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워트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행검사 때 말을 보면 물론 뭐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얘가 파워트리가 뛰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애가 당연히 망아지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 망아지들이라고 그래도 조금 알고 뛰는 놈이 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뛰는 놈들이 있거든요. 얘가 길도 모르고 뛰더라고, 진짜로.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말이. 내가 지금 여기는 어디야? 난 뭐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주행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타고난 근성 자체가, 기본기 자체가 이미 되어 있는 거지. 몸 안에 이제 DNA가 꽉 박혀 있는 거지. 잘 뛰는 DNA가. 자, 그래서 제가 저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저 정도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조금만 더 이제 뛰는 법을 알고 자기가 뛰는 주법을 알기 시작하면 얘가 말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제가 느낀 거거든요. 말은 되게 좋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마필들도 다 좋습니다. 20년지기라든지 월드파이터맨 이런 마필들도 다 괜찮은데, 역시 금요일날 보니까 뭐예요? 부산은 서승훈이다. 그냥 서승훈. 왜? 다른 기수들이 막 결승선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막 뭐 이렇게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냥 열심히 타는 놈. 막 그냥 대충 뭐 10번 중에 8번 그냥 들어오는 놈. 그 놈이 서승훈이니까. 그냥 얘는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기수니까, 부산에. 다실바가 한 달째 삽질을 해도 얘는 그래도 어떤 날은 삽질하는 날이 있지만 대부분 서승훈 기수는 지켜주니까, 막권을. 이번 경주도 다른 건 모르겠으나 열심히 타는 이 서승훈이는 우리가 좀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2번 삼정 레이디죠.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추열 기수의 삼정 레이디가 직전에 이제 안말 한정 경주를 2번을 뛰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말들하고 뛰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직전에 부담 중에 조금 올랐거든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 올랐어. 근데 말이 생각보다 못 뛰더라고.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부담 중량 55kg 적응했으니까 이번에 잘 뛸 수 있겠죠.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여기에 10번 동방포스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kg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승급전이겠죠. 그러니까 승급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뭐냐, 직전 경주가 10개월 만에, 10개월이면은 뭐예요, 여러분? 거의 1년 만에 뛰었잖아요. 거의 1년 만에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3착해서 승급해가지고, 이 조교사들하고 마주들한테 가장 좀 치명적인 게 3착 승급 이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3착에서 승급한 거를 뭐 이제 올라가서 잘 뛰면 되지. 감량도 좋으니까 잘 뛰겠죠. 여기에 이제 11번 성실대로, 조성원 기수의 감량 이점을 가지고 성실대로가 뛰는데,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얘도 빼면 안 돼요. 히어로 초이스. 얘를 왜 빼면 안 되냐면, 직전에 선행을 갔다가 발걸음이 조금 무뎌졌잖아요. 근데
정우주 기수로 바뀌어서 저는 이 기수하고 궁합은 더 좋은 것 같아. 히어로 초이스가. 그러니까 얘도 빼지 마시고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주에 제가 얘는 꼭 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우리 경마 대통령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로드 투어 스퍼입니다. 로드 투어 스퍼. 제가 왜 로드 투어 스퍼를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뭐 조교가 좋다고 해서 말이 다 잘 뛰는 건 아니에요. 뭐 그날 뭐 경주로 상황도 맞아야 되고 뭐 모든 조건, 그러니까 경마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103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이게 다 틀에 맞아가지고 딱 맞게 돌아가는 건데, 로드 투어 스퍼가 지금 두 번에 뛰었던 과정을 보면 훈련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훈련 상태가 그렇게 썩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이때 뭐 7월 달에는 50분 훈련하거나, 그 50분이라는 숫자가 뭐였냐면 2주 동안 통 털어가지고 주로에서 50분 훈련, 그 50분의 훈련이라고 하면 실상적으로 주로에서 뛰었던 시간이라고 본들 뭐 한 30분? 그게 끝이에요. 나머지 20분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훈련이 약했다가 경주를 뛰고 발걸음도 안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박태종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제가 아까 50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90분으로 거의 2배 가까이가 훈련 양이 올랐고, 박태종 기수가 병합 조교도 시켰고 조교도 세게 시켰고, 요 근래 제가 본 로드 투어 스포의 훈련 중에 가장 세게 조교가 들어갔어요. 박태종 기수가 칼을 갈았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조교가 좋아졌다고 그래갖고 다 잘 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서울에 조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고배당 다 잡아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조교 패턴의 변화도 있고 발걸음의 변화도 있더라. 누가? 로드 투어 스퍼가. 그러니까 이번 서울 4경주에서는 이 조교 때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로드 투어 스퍼를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4번 어메이징원 서승훈 기수, 역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에 3번 슈퍼히트예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슈퍼히트는 직전에 그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전진구 기수 뛰는 모습을 보니까 이 히트 시리즈죠. 글로벌 히트, 김준현 마주의 히트 시리즈인데, 뭐 글로벌 히트 하나 빼놓고서는 나머지 히트는 성공한 히트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슈퍼히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 직전에 이제 전진구 기수가 타면서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 다실바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두 마리 좋아 보이죠. 두 마리가 좋아 보이는데, 이번 경주 제가 좀 보고 싶은 말은 두 마리가 한집 말이에요. 24종 마방의 두 마리입니다. 브레이브론과 오버레인보. 한 마리 브레이브론은 지금 25주의 공백을 가지고 좀 휴양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고, 이 오버레인보우는 2주 만에 주행검사 끝나고 빠르게 2주 만에 나오고 있어요. 얘는 두 마리가 상태가 다 좋아. 브레이브론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분명히 주행검사를 다시 받을 때 발걸음에 변화가 있었던 마필이고, 오버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기본기를 보였어요. 이미 말이 스스로 경주를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도 좋았고, 훈련시키는 데뷔전을 준비하는 훈련 때 과정도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오버레인보우도 상대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인기마들 말고 이 두 마리가 복병으로서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둘 중에 가만히 제가 계속적으로 훈련을 보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어떤 놈이 또 조금 더 나았느냐? 얘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오버레인보우가. 물론 뭐 이 1300m 경주 거리에 데뷔전 치르고 있는 오버레인보우가 그것도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그러니까 백판이죠. 아예 안 잡힌 백판. 안 보이는 말이니까. 네가 뭐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백판인데, 얘가 그냥 놀러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부산 2경주에 좀 상태가 좋아 보이는 복병 마필, 저는 훈련 상태가 좋았던 오버레인보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외곽의 11번 라운드던 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글로벌 함석 마이야 기수예요. 마이야 조제로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는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뛰었던 발걸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 관심을 받고 있겠는데, 이 라운드던 댄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복병으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인기 1위짜리하고 아예 안 팔렸던 라운드던 댄스하고 두 마리가 붙여서 들어왔는데, 이 한국 경마 특성상 직전에 반짝 2, 3짝 들어왔으면 다음에 무조건 팔리는 게 한국 경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김동영 기수가 직전에 배당으로 끌고 들어왔던 2착에 들어왔던 마필. 제가 뭐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직전에 그렇게 어부지리로 한번 뛰었던 말이 그 다음 경주 인기마 팔려갖고 들어오는 마필이 거의 뭐 100에 2마리?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조제루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현장에서 좀 보자. 좀 보고 결정한 문제가 좀 남아있을 것 같고, 이번 경주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너무 좋아 보여. 얘가. 상태가. 1번 논스톱 서브입니다. 1번 논스톱 서브 같은 경우 지금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 경험까지 가지고 있어요. 1800m도 뛰었던 마필이고, 물론 뭐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안 팔리지. 안 팔리지. 왜? 우리가 다 안 되는 말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경마에서 안 되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뭐 30번 만에, 31번째 만에 우승하는 그런 마필들도 있고, 서울에는 뭐 33번째 만에 우승하는 그런 마필들도 있고, 안 되는 말은 없는 거예요. 안 가는 말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론스톱 서브도 안쪽 1번 게이트에 지금 1400이다. 그 1800 장거리보다는 1400 중거리가 더 좋은 마필이죠. 그리고 안쪽에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전개도 딱 좋게 떨어지고,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복병으로 들어왔으면서 팔렸었던 이 라운로던 댄스보다 오히려 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울 5경주의 복병 마필은 전개 조건 좋아진 이 논스톱 서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돼요. 8번 월드블루 핑켓.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월드블루 핑켓 같은 경우 다실바 기수가 우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감량 1.5다. 그럼 당연히 승급전이겠죠.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는 9번 희망담비입니다. 김혜성 기수. 희망담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죠. 그리고 월드블루 핑켓하고 같이 뛰면서 2착을 누렸던 마필. 두 마리가 직전에 1, 2착을 누르면서 나란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착차는 오마신이 있었지만, 이번에 희망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수가 바뀌었고, 월드블루 핑켓은 다시 한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한데, 이 두 마리의 발걸음도 좋고, 안쪽에 진주빛, 얘도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진주빛은 서승훈 기수는 믿음이 가는데, 우리가 진주빛한테 그간 많이 속았잖아요. 항상 많이 속아. 진주빛한테. 이번에도 속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세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은 아니고,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좀 눈에 보이는 마필이 뭐냐? 디스웨이입니다. 디스웨이. 이 길 디스웨이.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디스웨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1600m를 김원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1600m 안 되죠. 택도 없었죠. 자, 이번에는 1400이에요. 1400은 디스웨이가 한 번씩 잘 뛰어요. 조건이 맞을 때. 이번에 외곽 게이트 출발로 조건이 맞아. 안쪽에 박혀가지고 모래 맞고 어설프게 따라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오히려 외곽에서 쭉 흐름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디스웨이한테는 어울리는 전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경주 흐름도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기마 두 마리가, 얘는 항상 나올 때마다 못 믿는 말이고, 인기마 두 마리가 승급전이잖아요. 승급전. 두 마리가 다 안말에. 아무리 안말 한정편성이라고 그래도 안말 승급전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디스웨이가 좀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부산 3경주의 복병은 이 경주 거리 줄여서 들어온 디스웨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6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 7번 즐거운 상상이에요. 직전에 이제 즐거운 상상이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오마신을 이겼습니다. 오마신. 오마신이면은
많이 이겼죠.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즐거운 상상은 승급전인데 55로 그대로 감량이 없어요. 감량 조건이 없고 55km로 뛰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번 프리타임이에요.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프리타임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얘도 승급전이에요. 인기 순위 1, 2위가 방금 전에 부산 3경주처럼 인기마 2마리가 다 승급전이란 말이에요. 여기 2마리가 승급전. 여기에 이제 11번 남산미남이 직전에 3차가 왔죠. 김영근 기수였죠?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해서 3차로 왔던 마필인데, 이번에 감량으로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신인 기수 중에 유일하게 1승을 챙긴 기수죠. 1승 한 번, 2차 한 번. 그렇게 그나마 좀 두각을 보이는 그런 기수인데, 인기마 3마리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번 6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느냐? 얘네들도 좋은데 분명히 얘네들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은 복병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즐거운 산상도 직전에 잘 뛰었어. 프리타임도 좋았어. 남산미남도 감량이 좀 다 좋아. 근데 다 각자 치명적인 단점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들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단점을 얼마만큼 잘 커버를 하느냐, 장점을 얼마만큼 살려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경주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얘네들의 단점이 두각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조천원이 보고 있는 복병마필은 뭐 거의 뭐 안 팔리는 마필이죠. 뭐 현장에서 바람이 얼만큼 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바람이 불긴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마방에서 또 그만큼 준비를 시켜놨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를 그렇게 시켜놨으면, 아, 우리말 이번에 좋아, 이 한마디가 배당판을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우리말 좋은데 왜? 잘 만들어놨는데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컨디션 좋고 다 좋은데 훈련도 잘 됐고, 자, 그러면 뭐 당연히 바람이 불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도 한 20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그 안 팔리는 복병마필을 놓고 인기마필들을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즐거운 상상이라든지 프리타임, 남산미남 다 눈에 딱 확실하게 보이는 단점이 두각되는 편성을 만났어요. 이번 경주 편성은 그럴 수밖에 없다. 절대 강력하게 믿을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6경주 준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 바로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 부진마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똥편성이라고 그러죠. 능력 부진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12마리 중에 능력이 제대로 갖춰진 말이 없어.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뛰는 말들끼리 빡세게 만나면 그것도 역시 어렵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우열을 가리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못 뛰는 말들끼리 다 뭉쳐져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딱 편성이 만들어져 버리면 여기서 충마 잡기가 이게 진짜 빡센 거예요. 이게 잘 뛰는 말들 중에 충마 잡기는 그래도 쉬워요. 가려낼 수 있으니까. 얘 지우고 하면 압축이 되니까 거기서 축 넣고 때리면 되는데, 이 못 뛰는 마필들끼리의 혼전 편성은, 야, 이게 어떤 놈을 축을 잡고 가야 되지? 이게 자체가 지금 벌써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눈에 딱 보이는 축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혼전인데, 야, 이거 뭐 이런 똥 편성이 있나 하고 딱 봤는데, 얘가 여기 들어왔네? 얘가 원래 여기 들어오는 말이 아닌데 갑자기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래. 좋아. 잘 됐네. 이번에 딱이네. 라고 제가 생각했던 마필. 여기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왜 얘가 여기서는 안 팔리는 이유를 현장에서 정확한 근거로 여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전에 이랬던 말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뭐 어설프게 팔리는 한남퀸, 뭐 싱포미, 안쪽에 2번 메가플레이, 뭐 전진구, 다나카, 진겸, 뭐 이렇게 다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말도 못 믿겠고 기수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런데 정말 딱 물어야 될 말이 출전을 하고 있다. 그 놈은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경제신문배,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특별 경주가 하나 있는데
아무 이유 없는 특별 경주다. 왜? 상금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기수들이 열심히 탈라는 조건을 만들어주려면 뭐예요? 상금이 높아야지. 근데 똑같이 4등급 상금을 줘요. 근데 뭐 트로피만 알량하게 얄궂은 트로피 하나 줘. 뭐 상패 같은 거. 트로피도 아니에요. 상패 같은 거 하나 줘. 그게 뭐라고? 뭐 열심히 타겠어요? 상금이 높아야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팔려주는 인기마가 5번 청산질주.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선행 가서 뭐 잘 못탔냐고요. 선행을 가가지고 발걸음이 셀프로 섰는데 물론 뭐 더 좋아지긴 했겠죠. 그리고 8번 파인핑크.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파인핑크가 조금 더 세게 볼 수 있는 말. 왜 그러냐면 직전에 이제 파인핑크하고 여기 출전하고 있는 남산무적이죠. 이 남산무적하고 두 마리 같이 뛰었죠. 같이 뛰었는데 남산무적은 직전에 이제 후미권에서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한 말이고 이 파인핑크는 직전에 승급전에 장거리 첫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처음 도전이었어. 이 1700에.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죠. 경주 거리를 적응을 했고 승급전에 형아들하고도 붙어가지고 적응을 했어. 오빠죠. 이제 안말이니까 오빠들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적응을 했어. 두 번째 경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전에 그렇게 처음에 승급전에 첫 거리 뛰었던 파인핑크가 두 번째니까 남산무적은 이기겠지. 직전에 그럼 청산질주가 선행 가서 셀프로 섰는데 얘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파인핑크가 조금 더 인기마필 중에는 좋아 보이고 물론 뭐 파인핑크가 현장에서 많이 팔리겠죠. 좋아 보이고 이번 경주에 좀 봐야 될 보병 마필은 뭐냐. 롯폰기 드래곤. 왜 그러냐면 이 롯폰기 드래곤은 용근이가 잘 타더라고요. 말을. 이 말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김용근 기수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김용근 기수 탈 때 보면 롯폰기 드래곤 나와서 딱 잡고 후미권에 그냥 힘 안 쓰고 대기하고 있다가 반대편 가가지고 후미에서 싹 옆으로 빼가지고 무빙이라고 그러죠. 무빙. 후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싹 옆으로 빼가지고 쭉 앞에 갖다 붙여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좀 잘 드리자면 출발 여기서 하잖아요. 이렇게 1700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결승선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출발할 때 후미권에 있어요. 후미권에 이렇게 그냥 델롱델롱 따라가. 여기에 딱 도달하면 김용근 기수가 말을 외곽으로 딱 빼. 그래서 코너까지 쭉 앞으로 끌고 와. 이 3코너 들어오기 전에 앞에 선입에다 딱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이쯤 어딘가에 있어. 김용근 기수가. 이쯤 어딘가에. 출발할 때는 여기 뒤에 있다가 여기 3코너 돌을 때 이쯤 어딘가에 있어. 그래서 그 탄력 그대로 이렇게 오고 라스트에 그대로 뻗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빙이잖아요. 김목성 기수가 이유 없이 흔들어 제끼는 그 무빙.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김용근 기수가 롯폰기 드래곤을 잘 알고 타고 이번에도 또 손이 맞는 김용근 기수기 때문에 18주 공백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상태감은 좋더라. 훈련 때 몸이 무거워 보이진 않았어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서울 7경주의 복병 마필은 적임 기수 기승한 롯폰기 드래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왜 메인이냐?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해요. 인기 유리짤이 뭡니까? 8번 토암산 태양이에요. 백광열 조교사 마방에. 그러니까 백광열 조교사가 참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역시 백광열 조교사. 자, 이번 경주도 토암산 태양이 인기 1위예요. 직전 경주에 15전 만에 첫 승. 15분 만에 1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교 때 상태는 좋지. 뭐 1조 마방 마필들 조교 때 안 좋아 보이는 말이 한 마리도 없어요. 조교 때는 다 대가리 같아. 다 좋아. 이번에도 좋아. 승급전을 지금 치르고 있죠. 직전에 첫 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고. 자, 여기 이제 안쪽에 2번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진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존. 자, 그러면 실상적으로 지금 말이 11마리 뛰는데 점핑 출전을 한 게 점핑 출전. 점핑이 뭐예요? 5등급인데 5등급짜리가 지금 형아들한테 도전장을 한번 던진 거지. 왜? 5등급짜리 들어가면 뭐 부담 중량도 57, 58 많이 달아야 되고 또 발걸음도 안 되니까 사료값이나 좀 버려보고 이제 감량 받아가지고 착순 안에 들어오면 사료값이라도 나오잖아요. 8차까지 들어오면 사료값은 나오니까 하숙비 벌 생각에 점핑 출전을 3마리나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3마리 빼고 나면 말도 별로 없어. 그쵸? 그런데 거기에 토암산 태양하고 스트라이크 존 또 한 마리가 뭐예요?
9번 카오라인, 다실바 기수. 카오라인 같은 경우에 직전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좋은 발걸음 보였는데, 이현종 기수가 지금 이제 캐나다인가 어디로 연수 갔죠. 그래서 자리 비워가지고 다실바가 탔는데, 부담 중량은 또 올랐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부담감은 좀 있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좀 불안불안하다. 믿고 때릴 말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믿고 때릴 말도 없는데 눈에 딱 보이는 한 마리가 있더라고. 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모든 결과를 비교 분석을 해봐도 야 얘가 여기서 안 팔리. 저도 처음에는 못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 말이 숨겨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번 경주를 쭉 보니까 점핑 출전마들 빼고 얘도 문제가 있고 얘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충분하게 발걸음이 되네? 근데 안 팔리네? 그럼 여기서 해봐야죠. 여기서 한번 해봐야지. 들이밀어 봐야죠. 제가 평상시에 선호하는 기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안 팔리겠죠. 만약에 아무리 복병만 해도 다실바 서승원이 타면 팔리겠죠. 4착이나 5착이라도. 이게 되거나 이거라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말이 아니야. 왜? 기수도 시원치 않고 말도 시원치 않고 안 팔리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거꾸로 저는 세게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팔리는 니네들보다 얘가 더 기본기가 좋은 것 같아. 니네들은 등 떠밀려 팔리는 애들이고 얘는 발걸음은 되는데 니네들 그림자에 가려져서 안 팔리는 애들이야. 그러면 얘를 세게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고배당입니다. 중고배당. 그냥 스쳐도 50배, 70배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을 가지고 있는 그 복병을 놓고 세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0번 월드조이에요. 직전에 12마신 졌죠. 16마신이. 16마신이면은 엄청나게 대차인데 16마신. 워낙 잘 뛰었으니까 지산포스가 잘 뛰었으니까 16마신을 전 월드조이가 16마신 졌지만 인기 이거는 아니고 현장에서 별입니다. 별. 현장에서 별로 왕 대가리로 팔린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3번 레전드 와우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레전드 와우 10번 3번이 깜빡이로 가겠고 여기에 이제 11번 클레어 빅뱅 4번 화이트 칼라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건데 화이트 칼라는 마이너스 2kg 승급전 얘는 승급전 근데 선입전개 되죠. 클레어 빅뱅은 추임마예요. 스타트가 안 돼. 앞에 갈래도 앞에 갈 수가 없어. 왜? 발이 느려서. 말이 이 중속력 자체가 없었고 발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는 인기 깜빡이 3번 10번 깜빡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주로가 앞선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 그러니까 8경주까지 오면 이제 주로 파악은 다 끝났잖아요. 4경주 정도 되면 다 끝났을 거니까. 자, 앞에서 계속 돈다. 그러면 화이트 컬러를 조금 더 세게 봐요. 얘가 선입전개하니까.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선입전개하니까. 자, 그리고 추입이 된다. 오늘 뽀송뽀송한 건조주로에 추입이 잘 먹히고 있다. 그러면 저는 클레어 빅뱅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어 빅뱅을 먼저 보고 싶어요. 실상적으로는. 예, 얘가 더 좋아졌으니까. 직전에 장거리 첫 도전했고 거리 적응도 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경주고 아직은 5번밖에 안 뛰어서 성장세를 빠르게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클레어 빅뱅이 더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경마가 서울이고 부산이고 추입이 잘 안 되잖아요. 앞에서 딱 쓰면 그냥 앞에서 땅 하고 끝나버리니까 1800도 앞에서 끝나고 2000m도 앞에서 끝나고 다 앞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어 빅뱅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으니까 주로를 좀 보고 결정을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로서의 제가 보고 있는 조금 복병은 이 직전에 장거리를 처음 뛰었던 클레어 빅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농림부, 대통령배, 농림부 우승을 하고 대통령부에 나갔던 이 마이드림데이가 왕 대가리로 팔리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뛰었으니까. 3세마 중에 두각을 보였고, 잘 뛰었고. 자, 4번 닥터 캡틴입니다. 일주 백광열주기서 마방의 닥터 캡틴이 당연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5번 포스트맨. 김어수 기수.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맨은 직전에 2등급에 점핑 출전했다가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2등급 승급전이죠.
직전에 전팽 출전해가지고 2등급에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이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대로 보면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두 마리가 보여요. 저는 이 안쪽에 중간에 카탈리나 마린하고 이 BJ 치프 두 마리가 보이는데, BJ 치프도 뭐 기본적인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이 마이드림 데이하고 뛰어본 말이고, 마이드림 데이하고 착차도 그렇게 뭐 크게 나지는 않았었고, BJ 치프는 다나카로 바뀌었고, 권호찬 기수가 타서도 그 정도 뛰었으면 다나카면은 조금 더 잘 뛸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카탈리나 마린인데, 카탈리나 마린이 어떤 때는 좀 부담을 좀 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뭐 55, 56 달아줘도 잘 뛰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또 보면 이렇게 부담을 조금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뭐냐? 얘가 발걸음이 나쁜 마필은 아니다. 이번에 이제 56을 달고 뛰는데, 직전에도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56을 달고. 근데 직전에는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뛰었어. 공백을. 주행검사도 안 하고 4개월. 몸이 좀 무거웠었죠. 이번에는 정상주기, 6주 만에 정상주기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6주. 직전에는 16주에 공백을 가지고 뛰었던 말이 이번에 6주로 정상주기 출전하고 있고,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발걸음이 나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카탈리나 마린이 3차만 들어와도 배당이 나오죠. 충분히 나오는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부산 6경주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복병 마필 카탈리나 마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접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8번 제타마스터 장추열 기수. 이 제타마스터는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죠. 끝에서 한 걸음을 제대로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볼 수 있겠고, 9번 월드블레임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월드블레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3개월 만에 뛰었어요. 약간 좀 공백을 가지고 뛰었죠. 3개월 공백을 가지고 있고, 자, 이번에는 4주 정상주기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보다 당연히 더 잘 뛸 거고, 여기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6번 대성스타예요. 대성스타는 이제 김정준 기수였죠. 네, 김정준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다가 이제 해결사 문세영 기수로 넘어왔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잡았으니까 해결해야죠. 그래서 제타마스터라든지 월드블레임, 대성스타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서울 9경주 같은 경우는 인기 마필들 접전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10경주는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왜 메인 경주냐? 인기만 먼저 보실게요. 퍼니탭입니다.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퍼니탭. 잘 뛰었어요. 퍼니탭 직전에도 잘 뛰었고,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죠. 마이너스 2kg.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는 앞말입니다. 앞말 한정경주도 아니고 수말들하고 같이 뛰어야 돼요. 안쪽 게이트.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뛰었던 모습을 보면 퍼니탭 자체가 안쪽에 밖에서 모래 맞고 따라가기보다는 외곽에서 모래를 피하는 전개로 잘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야. 모래를 문세영 기수가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써야 돼. 승급전인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깜빡이 갈 게 뭐냐? 엘도라도 농부. 엘도라도 놀부가 직전에 잘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 부담 중량이 58이에요. 6kg가 올랐어요. 6kg. 그 플러스 6kg라 그러면 12마신. 12마신을 직전보다 뒤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kg가 장난이 아니죠. 58. 무겁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뛰어야 뛰는 거고, 물론 부담 중량이 좀 무겁습니다. 여기에 팔려주는 게 10번 탱탱볼. 아, 제가 탱탱볼 직전에 조금 실수했죠.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탱탱볼을 그냥 놓고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인기 1위마가 아마 마이야 기수가 기승한 이클립스, 원더풀 스피드인가? 그 말이 인기 1위였는데,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말도 좋아서 걔는 안 빠질 줄 알았어요. 걔를 안 빠질 줄 알고, 마이야 기수를 놓고 탱탱볼을 노렸더니 잘못됐지. 마이야 기수가 빠져가지고. 탱탱볼 들어오면서 배당이 빵 터졌는데, 아, 이거 실수했죠. 얘를 그냥 놓고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전에 탱탱볼은 몇 개월이었어? 10개월 만에 왔어요, 10개월. 복귀전을 치렀던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6주 정상주기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졌죠. 인기 마필들은 다 좋아졌는데 얘는 좀 불안하다고 보고, 인기 1위짜리는 이번 경주가 왜 메인이냐? 말씀을 드렸듯이 얘도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불안하죠. 이 두 마리가 깜빡인데 얘는
안쪽 게이트에 모래 맞고 전개가 어떻게 풀릴지 몰라. 얘는 부담 중량 58이야. 얘는 직전에 그렇게 뛰고 이번에 승급전 뛰어야 돼.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은 겁니다. 일단 깜빡이 팔리는 말 두 마리는 불안하고, 인기마 중에서 탱탱볼은 그래도 좀 믿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안으로 팔리는 게 러브카우걸까지, 이제 러브카우걸도 현장에 가면 대안으로 팔릴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자, 막 이놈저놈 다 팔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아본 겁니다. 딱 얘는 여기서 와야 돼. 사이즈가 여기서는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는 와야 되는데 안 팔려. 그러면 가야죠. 인기마도 불안해. 보병마가 상태도 좋아졌어. 편성도 잘 만났어. 그럼 뭐 승부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승부를 해야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번 서울 10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깜빡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기 때문에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는 아니다. 인기마필들과 타협받고 싶은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직전에 제가 얘 때문에 아까 과감 말씀드렸잖아요. 과감하게 얘를 놓고 해버렸어야 되는데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1등급의 최단거리 경주입니다. 뭐 2등급 1000m 경주도 있긴 한데 그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경주고, 1등급의 1200이 단거리 경주죠. 자, 이번 경주 항상 보이는 말이죠. 1200에는 매번 나오는 말, 그러니까 단거리에만 나오는 상위군 마필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만나죠. 그게 뭐예요? 영광의 월드하고 와우와우하고, 얘네들은 항상 만날 수밖에 없죠. 1200만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에 바이스로이, 자, 그리고 마이티네오는 직전에 국제경주 뛰었어요. 국제경주. 국제경주를 뛰었던 마필, 이번에 이제 감량을 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200에 특화된 말이죠. 잘 뛰고. 뭐 영광의 월드, 와우와우 뭐 말하면 뭐예요. 1200에서 잘 뛰는 마필들이니까 당연히 보는데, 자, 이번 경주 이렇게 잘 뛰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도 복병은 있죠. 항상 모든 경주에 복병은 다 있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복병은 뭐냐? 저는 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빛마. 그러니까 적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또 얘 잘 타더라고. 금빛마. 이 말을. 1200에는 또 발걸음이 좋아. 1400은 안 돼도 1200은 좋아. 정우주 기수, 적임 기수 만났어. 이번에 상태도 좋아. 그러니까 금빛마가 예전에 이제 5월달 경주도 보면 얘네들하고 다 같이 뛰었습니다. 영광의 월드, 뭐 와우와우, 바이스로이하고 다 같이 뛰면서 정우주 기수가 2착을 들어왔는데 결승선에서 싸우다가 최범현 기수가 탔던 바이스로이를 막 밀어내. 그런 이제 그거는 결승선에서 그렇게 밀어버리면 그거는 착순 변경 사유가 되잖아요. 결승선에서 똑바로 뛰어서 당당하게 붙어야 되는데 얘가 때문에 내가 방해받아갖고 내가 목을 졌어. 그러면 얘가 이제 강착이 되는 거지. 강착됐잖아요. 강착. 그래서 그 좀 강착된 아쉬움이 있을 건데 정우주 기수가 잘 타. 이번에는 강착되지 말고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기를. 충분히 1200은 되는 발걸음이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경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은 뭐냐? 여기에서 지금 적임기수 기승한 금빛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 부산의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어려운 경주도 있었고 좀 인기마 접전 경주도 뭐 한 2-3개 정도 보였는데, 인기마 접전은 또 인기마 접전대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닌 경주는 적극적으로 복병을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좀 그럴 만한 편성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공부를 한 모든 복병 마필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어디서 경마를 즐기시던지 간에, 누구랑 즐기시던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12월 둘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